살다 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쥐려 합니다. 더 많이, 더 크고 좋은 것을 가지려 하고, 한 번 가진 것은 놓기 싫어하며, 비워낸다는 말 앞에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삶이란 채우는 일보다 비우는 일이 더 많아야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이 찾아온다는 걸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보니 내가 산 건 물건이 아니라 짐이더라고. 옷장엔 안 입는 옷이 가득하고 창고엔 쓰지 않는 물건이 꽉 차 있고 마음속엔 이미 끝난 일들이 머물러 있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물건들이, 그 기억들이, 그 관계들이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버리질 못하고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품은 자리에 새로운 여유가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철학자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를 따르는 사람은 더하지 않고 오히려 덜어낸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덜어내야 고요함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원하고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면 지금 가진 것이 시시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욕심은 결국 만족을 멀리 밀어내고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며 삶을 점점 무겁게 합니다. 욕심은 눈을 흐리게 하고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쯤은 있어야지. 남들은 다 가지고 있던데 나도 하나쯤은. 그렇게 사소한 소비가 쌓이고 집안엔 쓸모없는 물건들이 늘어나며 은행 통장은 늘 허전하고 마음은 더 바빠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욕심이 늘 당연함으로 포장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이 나이쯤이면 이 정도 집은 있어야 하지 않나? 애들도 다 학원 보내는데 우리 아이만 빠지면 안 되지. 그런 생각들이 우리 삶을 점점 더 과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에너지와 비용을 들이게 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 자주 쓰지 않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 그 물건 하나하나에 언젠가 쓸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는 대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물건을 관리하느라 청소도 정리도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도 그런 욕심이 쌓입니다. 과거의 후회, 남의 시선, 이루지 못한 성취에 대한 미련. 이 모든 것도 버리지 못한 마음의 짐입니다. 그땐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내가 그때 좀 더 나았더라면. 남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들은 지금의 나를 가려버립니다. 이미 끝난 일을 되새기며 현재의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소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삶을 더 깊고 명확하게 바라보겠다는 결심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젊을 땐 아등바등 살았어요. 애들 키우고 돈 벌고 남 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서. 근데 돌아보니 그 바쁨이 정작 나 자신을 잃게 만들었더라고요. 이젠 물건도 사람도 마음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삽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훨씬 가볍고 평온해졌어요.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큰 집, 좋은 차, 많은 친구가 인생의 성공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은 집이 더 편하고 소박한 밥상이 더 감사하고 몇 안 되는 진짜 친구가 더 따뜻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더 가지라고 합니다. 더 벌고, 더 모으고, 더 누리라고.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는 오히려 덜어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조용히 누리는 삶,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웃을 줄 아는 사람, 많은 인연을 맺기보다는 깊은 사람 한두 명과 진심을 나누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지도 모릅니다. 삶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향유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 그 하루를 소중하게 느끼고 지금 있는 것을 감사히 바라보는 것, 그게 내려놓음에서 비롯된 여유입니다. 오늘 하루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쌓아둔 물건들,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생각들, 버리지 못한 감정들, 그 중에서 정말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게 몇 가지나 될까요? 그 질문 하나로 오늘 하루는 더 가볍고 더 단정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더함이 아니라 덜어냄의 예술입니다. 내려놓는 만큼 진짜 내 삶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내 안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가볍게, 조금 단정하게 당신의 인생을 다시 채워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고,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조금 더 편리한 물건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 욕망은 때때로 우리에게 동기를 주고 삶의 활력을 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욕망이 조금씩 비교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삶은 천천히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옆집은 벌써 리모델링을 했다던데, 친구는 벌써 외제차 뽑았더라. 형님네 자식은 유학도 보냈다지. 이런 말들을 듣고 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이제는 한 단계 올라가야 할 때 아닌가? 그렇게 마음속에 지금보다 더 커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의 속도는 빨라지고 여유는 줄어들며 마음은 초조해집니다.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소비사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필요에 의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통해 소비한다고요. 더 이상 내게 필요한가가 아니라 남들과 비교에 뒤처지지 않으려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살던 25평 아파트가 참 아늑했어요. 불편한 것도 없었고, 청소도 쉬웠고, 가족끼리 부대끼며 웃던 기억이 많았어요. 근데 자꾸 주위에서 이사하라는 말을 듣고 50평짜리로 옮겼죠. 처음엔 뿌듯했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 사는 느낌이더라고요. 전기세, 관리비, 가전제품까지 모든 게 더 커졌어요. 가끔 혼자 있으니 집이 왜 이렇게 허전하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더 넓은 공간이 주는 만족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집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옷, 가구, 전자제품, 모든 것이 크고 좋아질수록 우리 삶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유지비, 수리비, 시간, 체력, 그리고 비교로 인해 생기는 감정적 피로, 그 모든 것이 결국 삶의 무게가 됩니다. 무엇보다 더 무서운 건 그런 확장이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5평에서 50평으로, 50평에서 단독주택으로, 작은 차에서 중형차 그리고 대형차로 늘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 안에 나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설명하려는 삶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진짜 행복은 크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하다는 감각에서 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공간이면 내가 숨쉬기에 충분하다. 이만한 식탁에서 가족과 나누는 밥상이 가장 소중하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공간과 물건이 비로소 삶의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그걸 모르고 계속 확장을 반복하다 보면 삶의 도구가 삶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물건이 나를 지배하고 공간이 나를 다그치고 비용이 내 삶을 조급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키우는 삶이 아니라 줄여가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간단하고 더 단정한 삶이 우리에게 어울립니다. 물건도 줄이고 관계도 줄이고 소비도 줄이면 마음은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한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0년 넘게 쓴 냉장고를 바꾸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도 잘 돌아가고 안에 들어있는 것도 다 먹을 수 있고 그런데 굳이 왜 바꾸려고 했나 싶더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부엌인데 괜히 누군가 볼까봐 남의 시선 때문에 바꾸려던 걸 깨달았어요. 그 후로는 있는 것에 만족하자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비는 의외로 타인의 시선으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더 커야 한다는 생각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비교는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흐려진 시선은 지금의 삶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삶은 경쟁이 아닙니다. 더 크고 화려한 것에 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조용히 깊이 누릴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확장보다는 충분함을, 비교보다는 나만의 기준을.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 마음은 더 편안해지고 내 삶의 속도도 자연스러워집니다. 무조건 줄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정말 확장일까 아니면 안정일까? 그 질문은 스스로 던져봐야 합니다. 삶의 무게는 가지고 있는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작지만 단단한 삶, 크지 않지만 평안한 공간, 조금 덜 가졌지만 마음이 여유로운 삶. 그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을 조금만 멈추고 바라보세요. 혹시 남의 삶과 비교하느라 지금의 나를 초조하게 만들고 있진 않은지, 필요 이상의 것을 채우느라 정작 마음은 텅 비어 있진 않은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은 삶일 수 있다는 걸 다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늘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만족을 선택하는 이 순간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어집니다. 늘 곁에 두고 싶고 잘 되길 바라고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지요. 특히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감정보다 깊고 진한 법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어느 순간 기대가 되고 그 기대가 욕심으로 바뀌게 되면 자식과의 관계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지 그랬어. 그 직장은 내가 갈 때가 아니지 않니? 결혼은 언제 하려고 그러니? 이제 부모 생각도 좀 해야지. 이런 말들이 처음엔 걱정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듣는 자식에게는 부담이고 때로는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미리 말해주고 조언도 하고 돈도 보태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졌어요. 나중에야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버지는 내가 뭘 해도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 말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 간극이 서로의 마음을 멀게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삶에 개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자식이 살아가길 바라는 은근한 통제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 통제를 자식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때로는 멀리하고 피하고 무심한 척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심리적 독립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자식은 자라면서 부모와 정서적으로도 거리두기를 하며 자기 삶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자식의 삶을 너무 붙잡고 놓지 않으면 관계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자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늘 저를 걱정했어요. 근데 그 걱정이 저를 못 믿는다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제 선택은 늘 엄마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마음을 닫게 됐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이 진짜 깊어지려면 먼저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나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부모로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았을 뿐이지 그들의 인생까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한 부모는 자식이 잘 되게 만든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자기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물러서서 지켜봐주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자식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부모가 있다. 내가 실수해도 나를 비난하지 않을 사람이다. 이런 감정은 자식에게 안정감을 주고 오히려 더 자주 부모를 찾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했어요. 처음엔 속상했죠. 근데 내가 먼저 연락을 줄였어요. 딸이 편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어느 날 딸이 먼저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왜 연락 없어요? 그 말 듣고 울컥했어요. 가만히 있어주는 게 사랑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부모는 자식의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자식에게 부담이 됩니다. 진짜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물러나 줄 아는 사람입니다. 조언을 줄이고 간섭을 줄이고 기대를 줄이면 그 빈자리에 신뢰와 여백이 들어섭니다. 그 여백 안에서 자식은 비로소 부모에게 진심을 전하게 됩니다. 너무 가까우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붙잡으면 숨쉬기 어려워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거리도 필요합니다. 그 거리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더 오래, 더 깊이 서로를 바라보기 위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자식이 내 뜻과 다르게 살아가서 답답하신가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대로 살아왔듯 이 아이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중이다. 내 기준으로 행복을 재단하지 말자. 내가 놓아줄수록 이 아이는 나에게 더 편안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면 자식은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사랑은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지는 묘한 감정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자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믿어주는 일입니다. 그 믿음은 말로 하지 않아도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여백 하나 남겨보세요. 그 여백이 자식과 여러분 사이를 더 따뜻하게 이어줄 것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믿고 놓아줄 때 비로소 더 깊어집니다. 이제 내 인생은 좀 챙기고 싶어요. 평생 남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 좀 아껴야죠. 이 말은 언뜻 보면 지극히 당연한 듯 들립니다. 젊은 시절엔 자식과 가족을 위해 살고 중년엔 일과 생계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 노년쯤에는 이제 내 몫의 삶을 돌보겠다는 다짐이겠지요. 하지만 그 나만 잘 살겠다는 마음이 어느 순간 삶을 더 외롭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마음을 나누고 무언가를 같이 해나갈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잘 산다는 건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보다 내 곁에 진심을 나눌 사람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무서운 이유는 그게 깊은 병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 소리가 안 들리고 눈 맞추는 대화가 없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 사라질 때 삶의 의욕도 같이 사라지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경쟁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남보다 앞서야 하고 비교 속에서 자존감을 지켜야 하며 내가 가진 것을 지켜야 한다고 배워왔지요. 하지만 노년은 그 모든 경쟁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남보다 잘 보여야 할 이유도 없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질투할 이유도 없고 무언가를 지켜내느라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함께 산다는 건 큰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반찬을 나누고
지인과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동네 마실을 함께 가고 가끔 안부 문자를 주고받는 일상적인 교류가 우리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나눔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가진 작은 물건 하나, 나의 시간 조금, 따뜻한 말 한마디, 그걸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내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은 오랜만에 동네에 조그마한 공동 텃밭을 열었습니다. 혼자 심던 고추와 상추를 동네 몇 분들과 함께 나눠 심기 시작했지요.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벌레를 잡고, 누구는 김장을 담가 나눴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밭에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누군가랑 같이 일하고 서로 수확물 자랑하고 웃으며 밥 한 끼 먹는 시간이 더 값지게 느껴져요. 혼자보다는 같이 할 때 삶이 덜 외롭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깊은 관계입니다. 경쟁과 비교보다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도 있고, 몸이 아픈 친구도 있고, 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지인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손길, 말 한마디, 찾아가는 발걸음, 관심의 눈길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을 돕는다는 건 사실 내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족하는 형제들과 의기투합해 유기견을 위한 카페를 열었습니다. 큰 돈을 벌자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같이 해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했지요. 처음엔 다들 걱정했습니다.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겠니? 애 키우는 집들이 무슨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간은 사람들을 모으고 기부를 부르고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조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조금 벌어도 매일 웃으면서 살아요. 같이 한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만 여유를 내면 누군가의 삶이 덜 외로워지고 나 역시 그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만 잘 살겠다는 생각은 언뜻 보기엔 단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가장 약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기대고 서로 도우며 서로의 삶에 작은 흔적을 남기는 것이 진짜 성숙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삶이 무료하고 공허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전화 한 통, 간단한 메시지, 이웃과의 짧은 인사, 그것 하나로 삶은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결국 그 삶은 고립되고 맙니다. 하지만 함께 잘 살겠다는 마음을 품으면 내 삶은 더 넉넉해지고 내 마음도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결국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인생을 선택해 보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 삶의 후반기를 가장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무언가를 잃어간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젊음을 잃고 일할 수 있는 체력을 잃고 가끔은 사람도 잃고 그만큼 내 삶의 색이 바래지는 듯한
조용한 상실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세월은 우리를 깎아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천천히 물들어가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소리 없이 단풍이 물들 듯, 말 없이 열매가 익어가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조용히 아름답게 익어가는 중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빨리 가는 게 중요했어요. 성공도 인정도 하루라도 더 빨리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는 하루를 천천히 보내는 게 가장 큰 여유라는 걸 알겠어요. 그 말처럼 노년은 더 이상 무엇을 성취할까를 고민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나를 지킬까를 생각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소리내 웃고 큰 소리로 말하고 눈에 띄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지금은 조용히 미소 짓고 말을 아끼고 눈빛만으로 마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익어간다는 뜻입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과식, 과욕, 과말입니다. 먹는 걸 줄이고 욕심을 줄이고 말을 줄이면 마음은 훨씬 더 평안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젊은 날엔 많이 먹고 많이 말하고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 모든 많음이 오히려 삶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은 병이 되고 넘치는 말은 오해를 만들며 지나친 욕심은 관계를 어그러뜨립니다. 그래서 좋은 어른은 조금씩 줄이며 살아갑니다. 식사량도 줄이고 말도 줄이고 욕심도 조금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느새 가장 편안하고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 어른의 존재는 주변에 잔잔한 평화를 줍니다. 조용히 옆에 있어도 그 사람만의 온기가 느껴지고 그 사람의 한마디가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자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아버지가 늘 큰 소리 쳤어요. 뭘 해도 간섭하고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됐죠. 그런데 요즘은 아버지가 조용히 계세요. 그냥 고개 끄덕여주고 듣기만 해주니까 오히려 더 말하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잘 늙는다는 건 존재 자체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은 더 말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앞서야 할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한 발 뒤에 있어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생은 결국 고요를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내 마음이 들리고 사람의 진심이 들리고 자연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단풍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그 색이 크거나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천천히 조용히 물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감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는 삶보다 깊게 익어가는 삶, 사람과의 관계도, 세상과의 관계도, 내 안에서의 감정도 천천히 숙성되어 가는 그 시간 자체가 바로 인생의 가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무기력하거나 무언가 잃었다는 생각에 우울하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천천히 익어가는 중이다. 조금씩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오늘 하루를 좀 더 천천히 걸어보세요. 햇살을 느끼고, 바람을 느끼고, 내 걸음의 속도에 귀 기울이며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는 시간. 그게 바로 잘 늙는 법입니다. 좋은 노년은 누구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의 조용한 기쁨과 내 방식의 평온을 찾아가는 삶입니다. 이제는 젊은 날의 다급함을 내려놓고 고요한 나의 속도로 살아보세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더 단정하게, 더 고요하게, 더 아름답게 물들어 있을 것입니다.